자, 안녕하세요. 원더룸 백성원입니다. 7월 3주차 위클리 커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5개가 준비가 되었죠. 위클리 커핑으로 리뷰 예정이었던 샘플 3개와 정기 구독자분들께 발송해드리는 추가 샘플,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네요. 자, 샘플 소개부터 빨리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루 엘 쉬미르 워시드 게이샤고요. 두 번째, 블레스벤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 시다마 아르베고나 프리미엄 그레이드 야외 내추럴이에요. 그리고 3번 샘플 커피리브르에서 수입한 온두라스 레갈로 데 디오스 농장의 워시드 파라이네마. 그리고 정기구독 추가 샘플 4번 샘플은 콜롬비아 라 에스트레아 에너로빅 내추럴 게이샤 모모스 커피가 수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5번 샘플은 커피 매업에서 소개하는 코스타리카 푸엔테 농장의 허니 프로세스 게이샤입니다. 이 1597 커피의 쉬미르 게이샤 같은 경우는 내추럴 버전을 예전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농장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미리 다뤘었죠. 그 농장주 프레디라는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딸 제니퍼가 농장을 이어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또 안내해드리는 거는 이 워시드 게이샤 편에서 안내해드리려고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 프레디의 아내 그 제니퍼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족 소유의 농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농장의 워시드 게이샤로 작년도 페루 COE 챔피언에 올라갔었습니다. 농장의 노하우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가족 농장의 특성상 당연히 이 엘 쉬미르 농장의 워시드 게이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작년도 COE 챔피언의 워시드 게이샤라니. 같이 한번 시향하면서 같이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 샘플부터 같이 시향하시죠. 페루 특유의 게이샤 느낌 하면은 우리가 게이샤 하면 떠오르는 플로럴한 아로마, 이런 것들, 또 열대과일 같은 산미톤. 일단 아로마적인 부분만 얘기하자면 또렷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한다발 부케 같은 그런 플로럴 노트, 그런 느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독특한 향신료 느낌이 살짝 배어 있거든요. 아마 높은 확률로 다 그런 것 같아요. 페루 워시드 게이샤는. 이 쉬미르 게이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나마 워시드 게이샤나 그 주변 산지에 널리 퍼져 있는 워시드 게이샤 스러움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질적이긴 합니다. 뭔가 그런 순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런 결을. 독특한 향신료 느낌을 살짝 안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황설탕 같은 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탕 같은 단향이 머스코바도라든지 약간 비정제 설탕? 그런 톤으로 좀 빠지는 편이고요. 뭔가 이 시트러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로마에서도 단순하게 귤 껍질 같다 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또 레몬필이라든지 라임필 같은 귤 껍질 자체를 또 한번 가공을 한 그런 톤으로 얹어지는 독특한 아로마가 있습니다. 이 시트러스한 아로마가 좀 더 지배적이에요. 게이샤의 플로럴함이라고 언급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제스민 같은 노트라든지 베르가못이라든지 혹은 그런 톤에서 연결되는 얼그레이, 이런 톤일 텐데, 사실 그런 쪽에 달콤하고 향긋한 꽃 냄새라기보다는 오렌지 블라썸에 가까운 달큰한 또 약간의 스파이스함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플로럴 노트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마리브리자드 시럽뿐만 아니라 검 시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칵테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죠. 검 시럽에 주로 들어가는 이 레놀리라고 표현하는 오렌지 블라썸, 딱 그 레놀리 오일 향, 레놀리 시럽 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놀리 시럽 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귤 주스를 사다가 그거를 졸여가지고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 감귤 주스를 끓일 때 올라오는 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반드시 졸여진이라는 그 표현이 꼭 들어가요. 녹진하고. 이미 아로마 자체가 무게감이 느껴지죠. 녹진하고 끈적하고. 살짝 맞아, 이것도 페루 산지의 게이샤긴 하지만 역시 게이샤 핏줄을 못 속이는구나 싶은 이 피치, 복숭아 톤의 향긋함. 약간 살짝 복숭아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렌지 블라썸이라고 표현했던 약간의 그 꽃노트와 결합되면서 엘더플라워 같은 그런 시럽의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복숭아 시럽 혹은 엘더플라워 시럽, 이 오묘한 감귤류의 플로럴 노트가 오렌지 블라썸 같은 뉘앙스, 조린 황설탕이라든지
그 틈틈에 살짝 끼어있는 얼그레이나 그 베르가모트 향, 그러니까 온통 시트러sam이 큰 덩어리로 박혀있는 그런 아로마네요. 되게 향긋합니다. 독특하고 향긋합니다. 자, 이번 에티오피아 시다무 아르베고나 프리미엄 그레이드 내추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어서 짧게 줄이죠. 프리미엄 그레이드 야외 에이미 내추럴, 야외 에이미 내추럴 같이 시향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거 좋네요. 최근에 오래 입고됐던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중에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워시드뿐만 아니라 내추럴 다 포함해서 아쉽다고 느꼈던 게 왜 전년도보다 깔끔해지고 클린해지긴 했지만 또 단맛도 되게 좋긴 한데만 뭔가 색채가 좀 옅어진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내추럴 커피에서 응당 기대하는 진짜 복합적인 과일 잼 같은 그런 한 다발 과일 바구니 같은 좀 농축된 느낌, 말 그대로 넥타르다고 표현하잖아요. 흘러내리는 과즙이 연상될 정도로 농축 과즙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프루티 노트. 좋게 표현하면 클린하게 잘 빠졌고 나쁘게 표현하면 무게감이 떨어졌고 올해 에티오피아 커피들은 한결같이 약간 다 단맛의 톤 자체는 좋으나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요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 채워줍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요거 기다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끈적하네요. 이미 향부터 여러 과일이 아주 차차차차 빠르게 지나가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시장을 하면 그대로 다시 느껴질 많은 약간 플라시보를 느끼게 해줄 그런 커피네요. 포도라든지 아주 그냥 끈적한 포도예요. 그냥 정말 단맛이 그냥 혀가 아리게 진동할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포도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데 바람에 딱 실려오는 포도향이 와 진짜 엄청 달고 끈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 끈적한 포도 시럽, 인공적인 막 이런 포도 그런 향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약간 그 포도 농축 과즙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적포도, 황도, 자두, 딸기. 지금 언급한 과일 노트가 언급하고 시향하면 또 그런 것 같고 진짜 한 바구니 같네. 한 바구니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데 모아서 농축 과즙을 만들어 놓고 그 농축 과즙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약간 아쉬우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시 한번 졸여놓은 느낌. 포도, 황도, 자두, 딸기 이런 복합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프루티한 아로마예요. 뭔가 졸여졌다라는 표현이 너무 큼직해서 이게 약간 끈적한 꿀 같은 느낌 혹은 넥타르하다라는 표현이 참 이게 적당할 것 같은데 넥타르하다.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와중에 플로럴해요. 제가 찾는 에티오피아 정말 좋은 에티오피아 내추럴들이 항상 이런 뉘앙스.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선호하는 내추럴스럽게 복합적인 과일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끈적한 단맛을 포함해서 질감 또한 클린하고 플로럴하면 이야 그 내가 찾는 내추럴 딱 그런 긍정적인 아로마를 보여줍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3번 온두라스 샘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리뷰에서 소개하는 레갈로 데 디오스 농장의 워시드 파라이네마인데 이 농장의 파라이네마는 입고된 지는 조금 됐어요. 그 새로운 뉴크라 온두라스 파라이네마들이 왕창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즌에 먼저 마중물로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버전의 파라이네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플로럴해요. 이 묘한 꽃노트는 길 가다가 흔히 맡을 수 있는 풀꽃의 향이에요. 들꽃향, 풀꽃향. 굳이 풀꽃이라고 이름 붙인 건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으니까. 향긋한 우롱차의 느낌으로 뭔가 블렌딩 티라고 해야 될까? 루이보스. 맞아. 루이보스 뉘앙스 베이스. 루이보스라든지 약간의 새콤함 도는 청사과 뉘앙스. 과일 노트로 굳이 따지면 이 산뜻하게 맴도는 게 산뜻한데 초록초록하니까 아무래도 시트러스하다라는 이런 개념 생각보다는 감귤류의 느낌보다는 청사과 톤의 느낌이 더 빠르게 연상이 됩니다.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옮겨가요. 쉽게 청사과 느낌. 사탕수수라든지 그 사탕수수를 이용해 만든 비정제 설탕 혹은 그 비정제 설탕을 이용해 만든 캐러멜 시럽, 비정제 설탕 시럽 딱 그런 느낌의 달콤함. 그 와중에 틈틈이 매끄러운 바닐라 향, 살짝 크림 향인가 싶은데 크림 정도까지 넘어가지 않는 바닐라 정도 톤. 약간 아까 청사과 느낌에 살짝 같이 들어있는 약간의 쌉싸름한 아로마가 블랙베리 딱 그런 느낌. 아로니아나 블랙베리 딱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되게 확실해요. 향긋한 우롱차 그 노트예요. 풀꽃 내음. 되게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풀꽃 내음이 가득합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정기구독 추가 샘플로 넘어가 볼게요. 정기구독 추가 샘플로 발송이 된 4번, 5번 샘플 소개해보죠. 모모스커피에서 수입한 콜롬비아 라에스트레아 에너로빅 내추럴 게이샤 시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향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로빅 내추럴 자체를 이제는 크게 기대를 잘 하지 않아요. 뭐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굳이 무산소 내추럴이라 해가지고 발효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뭐 깻잎 장아찌라든지 깻잎 김치라든지 엄청 발효된 장류의 아로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쿰쿰하게 돌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뭐 그거를 뭐 에멘탈 치즈라든지 다른 톤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노트로 언급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지나치게 펑키하고 퍼멘티드한 아로마는 좀 더 점수를 감점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언급을 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판치는 에너로빅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왜 굳이 게이샤까지 이렇게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응당 좋은 게이샤들이 노트가 있는데 왜 게이샤에 굳이 그 발효향을 입히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딱 기대는 안 하는데요. 이 샘플은 다릅니다. 이 샘플은 되게 독특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달라요. 이 플로럴 노트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설명하기 어려워요. 약간 발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알코올의 느낌인가? 향긋한 알코올 뭐가 있지? 꼬냑이라든지 아주 향긋한 빈티지 와인이라든지 막 고민하다가 그 톤도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닌데 자꾸 하다가 왠지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싱그러운 생화의 느낌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 흐름이 맞아? 자꾸 나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지. 이 흐름이 뭔가 굉장히 오묘하고 독특합니다. 좋게 말하면 밸런스 잡혔다고 해야 되나? 어디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이걸 적당히 발을 걸친 느낌이랄까요? 이거 되게 오묘한 꽃노트예요. 찻잎을 발효시켜서 홍차나 우롱차를 만들듯이 만약에 꽃잎을 말려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효를 했다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발효된 꽃잎? 뭐 굳이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 독특한 플로럴, 그리고 굉장히 에너로빅 내추럴을 떠나서 가양 논란도 많잖아요. 인퓨즈드 장르에 복숭아향을 입혔다거나 아니면 꽃을 아예 같이 넣고 발효를 시켜버렸다거나 이런 장르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약간 또 그런 톤도 따라가요. 이거 복숭아 시럽향인데, 이거 완전히 리치 시럽향인데,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노골적으로 딱 큼직하진 않아요. 노골적으로 적절하게 다 하나씩. 근데 이게 조화롭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요 아로마 톤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특별하고 그동안 내가 처음 겪어보는 거야. 없었던 거야. 이런 캐릭터는 아닌데, 에너로빅 내추럴 게이샤에서는 거의 처음 느껴보는 오묘한 조화입니다. 오묘한 조합. 혼돈 속에 뭔가 정렬된 느낌.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정렬된 느낌. 되게 독특합니다. 아주 푹 익은 복숭아. 황도라고 표현하기도 뭔가 그렇고, 화순 특산물이라고 하는 화순 황도 복숭아 있죠. 그거 정말 최고 등급의 화순 황도 복숭아처럼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복숭아향이 진동해. 실제로 그래요. 그 정말 잘 익은 복숭아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복숭아향이 막 단내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폭발적인 푹 익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흐물흐물한 그런 복숭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정점을 찍은 피크, 맛의 정점을 찍고 있는 당도에 그 피크에 있는 복숭아 딱 노트예요. 그 복숭아 향과 묘하게 리치 같은 향에서 넘어가는 열대과일 향들, 뭐 어떻게 보면 망고 느낌도 살짝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근데 리치, 복숭아 요런 톤에서 넘어가는 플로로람, 이 플로로람이 약간 히비스커스와 그 독특한 시트러스 노트를, 산뜻한 시트러스 노트를 더해서 약간 레몬필이라든지 건 크랜베리, 딱 말려놓은 크랜베리, 히비스커스 톤에서 넘어가는 이 꽃 노트가 장미나 라벤더 이런 붉은빛 색감을 연상케 하는 그 꽃잎을 이용해서 만든 코디얼 시럽, 딱 그 향입니다. 장미 코디얼. 그 아로마에서부터 그냥 빨강빨강해요. 빨강빨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묘하다니까요. 이 빨강빨강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의 느낌을 주는 향긋한 플로럴 노트냐, 아니면 발효의 느낌을 좀 담고 있는 플로럴함인가? 아까 알코올에서 넘어가는 꼬냑이나 빈티지 와인이냐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생화 꽃잎이야. 꽃잎의 붉은 색감에서 넘어가는 장미나 라벤더 같은 느낌인가? 아닌데 이거 하나로 그냥 합치자. 적당히 합치자. 근데 좋아. 적당히 합쳤는데 거만거만한 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게 나와버렸어요. 아주 독특한 플로럴함과 또 긍정적인 조화로움이에요. 오묘하고 조화로워요. 자, 5번 샘플 넘어가 볼게요. 커피미업에서 소개하는 푸엔테 산 마르틴 허니 게이샤입니다. 요거
지난번에 내추럴 게이샤 똑같은 농장의 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허니 버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보다는 허니 쪽 이 코스타리카 게이샤를 좀 더 선호하는지라서 궁금하네요. 이쪽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게이샤의 아로마네요. 약간 워시드 게이샤 성향을 따라가는 달콤한 제스민 노트, 화이트 플로럴, 뭔가 하얀색 꽃잎이 연상되는 달콤한 꽃 향기죠. 하지만 코스타리카 게이샤답게 제가 몇몇 농장, 정말 코스타리카에서도 손에 꼽는 몇몇 뭐 돈카이토라든지 그런 몇몇 농장을 빼면 코스타리카 쪽 산지의 게이샤는 전반적으로 약간 음식으로 치면 평양냉면 같다고 제가 늘 표현하거든요. 약간 슴슴해. 아로마도 그렇고 덩어리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뭔가 슴슴해요. 근데 또 그게 묘하게 매력이 있죠. 슴슴한데 흐려지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면서 점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톤을 쭉 유지해 나가면서 여운을 남기는 독특한 맛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코스타리카 특유의. 자, 어쨌든 이 게이샤도 거기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폭발적인 플로럴 노트, 막 어메이징 플로럴, 제가 가끔씩 쓰는 그런 노트를 만약에 기대했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톤은 낮고 슴슴해요. 어쨌든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작은 꽃이라고 표현해야 되려나? 흐린 건 아니니까요. 흐린 건 아니니까 그냥 작은 꽃, 사이즈가 작은 꽃. 어쨌든 제스민 노트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네요. 제스민이나 약간의 향긋한 허브 향인데 캐모마일 같은 약간 사과향, 살짝 산뜻한 사과향 느낌, 초록초록하고 산뜻한 느껴지는 사과 느낌이 이 허브 향을 타고 캐모마일 같다라고 딱 연상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뭔가 백도복숭아, 약간 딱딱한 백도복숭아나 향긋한 살구 노트, 꿀 같은 아로마라고 표현하면 혹시라도 막 넥타르하고 막 찐득하고 그런 조린 설탕 같은 무게감 느껴지는 끈적한 단향이 아니라 꿀의 캐릭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무게감 뺀 꿀향, 꿀물향이라고 하는 게 또 낫겠다. 그냥 그 꿀을 물에 풀어놓은 꿀물에서 올라오는 꿀향, 딱 그런 톤입니다. 뭔가 이거 역시 슴슴해요. 심심해요. 약간 심심한 단향, 심심한 꽃향.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작기는 하지만 되게 여러 톤들이 혼재해 있어요. 언급할 만큼 그래도 존재감은 확실한 애들이 아주 작지만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던 백도, 살구, 뭐 청사과의 느낌 살짝 해서 올라오는 캐모마일이라든지, 근데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향을 맡다 보면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구나. 진짜 주인공은 이 머스켓 향이에요. 달콤한 약간, 아니면 청포도 같은 느낌이랄까요? 야생 포도, 그냥 머스켓 딱 그 느낌인데, 머스켓의 아로마가 은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처음부터 노골적이었으면 좀 더 뭔가 슴슴하다는 표현이 안 나왔을 텐데, 전반적이면서 처음에 노골적이지 않아. 희한한 산지의 커피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참 그런 게 희한해. 제가 뭐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코스타리카 나라의 허니 프로세스가 처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됐을 때, 제가 코스타리카 허니 프로세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이유가 살짝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애매한 경계야. 워시드의 느낌? 아닌데? 내추럴의 느낌? 이것도 아닌데? 뭔가 중간적인 느낌인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의도 있으니까. 허니 프로세스가 양쪽 프로세스의 장점을 뭐 예를 들어서 적당히 따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의도는 잘 반영이 됐지만 의도치 않게 와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딱 의도했던 대로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린 거야. 이럴 거면 좀 더 또렷하게 티라이크하게 향긋함으로 가는 게 클린하고 시트러스하고 좀 더 직관적이고, 근데 또 약간 애매하게 과일 노트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뭔가 슴슴한 매력이 있어. 묘한, 참 신기합니다. 그 머스켓 느낌이 전반적이다 보니까 이 티라이칸과 결합해서 다즐링 홍차, 딱 다즐링 홍차 그 향이에요. 다즐링 홍차의 제스민 향이 입혀놓은, 그렇게 하면 아로마 설명은 딱 끝나버리겠다. 다즐링 홍차의 제스민 노트 살짝, 아주 싱그러운 슴슴한 꽃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맛보면서 컵노트 같이 공유해 보시죠. 1번 샘플부터 가겠습니다. 페루 엘 시미르 워시드 게이샤 함께 맛보시죠. 되게
부드럽네요. 단맛. 정말 좋은 게이샤다, 뭐 게이샤스럽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기 이전에 이 초입에 입에서 스며드는 이 단맛, 요 톤만으로 이미 굉장히 좋은 커피네요. 독특한 단맛입니다. 또 근데 이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쫙 혀에 먹물 번지듯이, 화선지에 먹물 번지듯이 쫙 스며드는 이 부드러운 단맛 끝자락에 삼키고 나면 입안에 되게 오묘한 이 약간의 향긋한 스파이스 노트가 남아요. 이게 약간 비정제 설탕 먹고 난 느낌? 사탕수수를 먹고 난 느낌? 정말 진하게 우려낸 귤피차 마시고 난 후미. 되게 좋은 단맛과 향긋함, 오래 지속되는 귀여움,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그냥 그러니까 훌륭한 게이샤입니다. 요거 말 이전에 정말 좋은 커피의 단맛이네요. 좋은 커피의 단맛. 참 밸런스 잡혀 있네요. 사탕수수 시럽과 귤피차, 약간 연하게 우려낸 복숭아 홍차 같은 그런 캐릭터가 싹 어우러져 가지고 부담 없이 마시기 편안한 스위트니스로 방향을 그렇게 잡네요. 난 분명히 마시기 편안할 거야.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거야. 단맛 좋은 커피 누가 싫어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안다는 듯이. 약간 캐러멜 톤의 단맛도 느껴져요. 캐러멜 톤. 그렇다면 그 캐러멜화 시킬 때 어떤 설탕을 썼냐라고 굳이 따져보자면 역시나 비정제 설탕. 비정제 설탕을 왕창 때려놓고 캐러멜화 시킨 그런 캐러멜 톤의 단맛입니다. 게이샤스럽다라고 표현하는 베르가못이나 제스민 이런 톤의 플로럴 노트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향긋한 허브티의 느낌입니다. 노골적으로 플로럴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향긋한 허브티? 약간의 다즐링 홍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끝자락에 묘하게 맴도는 이 스파이시함과 살짝 발효된 그 느낌 있죠. 찻잎이 발효된 느낌 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홍차 자체의 산미톤, 홍차 자체의 캐릭터. 그냥 이 커피 노트에 뭐 커피 노트로 자주 표현하는 블랙티라는 표현을 딱 쓰면 그보다 더 적절한 게 있을까? 짙은 블랙티의 플레이버. 굳이 구분하자면 약간 싱그러운 과일 톤을 좀 더 끌어안는 다즐링 홍차 같은 캐릭터. 거기에 아주 섬세하게 끼어 들어가 있는 그 시트러스함, 베르가몬 뉘앙스의 시트러스함. 그러니까 통칭 얼그레이 톤으로 빠지는 이 흐름이 향긋하고 간결합니다. 간결해.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간결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부드러운 산미 톤이라고 느껴졌지만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 누적되어 가는 이 플레이버의 구조가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요. 뭔가 벽돌 쌓아 올리듯이 조적되는 느낌으로 뭔가 완성시켜가는 느낌을 확실하게 줘요. 그 느낌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역시 복숭아 톤. 요거 마시면 마실수록 입안에 계속 풍성해지는 이 뉘앙스가 복숭아 홍차 같다. 게이샤라 해서 특히나 워시드 게이샤라 그래서 노골적인 꽃차의 느낌을 기대했다면 사실 꽃차의 느낌보다는 그냥 복숭아 홍차 느낌이 점점 더 이렇게 짙어집니다. 그 복숭아 홍차 느낌에 반전 있게 달라붙는 초입의 부드러운 산미통과는 다르게 후미에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주시함,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 잡힌 이 주시함이 후미에 굉장히 반전 있게 달라붙어요. 이 복숭아 노트와 함께요. 가장 크게 언급하고 싶은 게 역시나 들꽃 같은 플레이버인데 복숭아 홍차의 느낌이 완성되어지는 그 와중에도 그래도 게이샤 내 혈통이 뭔지 보여주겠어. 딱 이런 느낌처럼 한 줄기 포기하지 않는 한 가닥 플로럴 노트가 이 정체모를 오묘한 풀꽃 같은 느낌, 어딘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같은 뉘앙스를 싹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착 빨아들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흡수한 느낌, 아주 적절하게 스며든 느낌입니다. 스며든 느낌. 과하지 않게요. 좋습니다. 이거 단맛 괜찮네요. 좀 좋은 샘플이네요. 자, 2번 샘플로 넘어가 볼게요. 에티오피아 시다노 아르베고나 프리미엄 그레이드 야외 에이미 내추럴. 이름 참 길죠. 자, 야외 에이미 내추럴 같이 맛보시죠. 아로마에서 제가 틀림없다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톤. 자, 그럼 그 좋아하는 톤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스럽게 복합적인 과일 노트와 짜임새 좋고 구조감 느껴지는 질감 좋은 단맛, 이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게 확보가 되려면 역시 뭐
클린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클린컵이 확보된 질감 좋은 단맛과 복합적인 과일 노트,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향긋한 플로럴 노트까지. 약간 드라이 플라워 티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플라워 티도 꽃잎만을 이용해서 만든 그 홍차가 아니라, 드라이 플라워 티가 아니라 거기에 말린 과일 있죠. 요즘 블렌딩 티 같은 것들 보면 어떤 게 블렌딩이 되었는지 이제 재료들을 목록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장미잎, 뭐 캐모마일, 라벤더, 뭐 여러 가지 말린 꽃잎을 같이 넣은 다음에 말린 과일까지 같이 넣어. 말린 사과, 뭐 말린 배, 말린 모과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린 과일. 드라이 플라워 티에 말린 과일들을 함께 섞어 만든 블렌딩 티. 그런 걸 먹는 느낌을 줘요. 되게 초입부터 플로럴하고요. 베리 느낌이 떠오르는 플로럴 노트. 포도즙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약간 자주 언급하는 반드시 앞에 우리나라 이제 건강원표 포도즙. 약간의 그 껍질이라든지 씨앗이 같이 이렇게 착즙이 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식물의 섬유질의 느낌이라 해야 될까? 약간의 쌉싸름한 비터 노트. 이런 것들이 포도즙을 연상케 하다가도 딸기나 크랜베리를 한꺼번에 이용해서 만든 딸기 크랜베리 믹스베리 시럽. 조린 설탕에서 넘어가는 약간의 캐러멜 같은 그 단맛이 금세 스쳐 지나가고 초콜릿 느낌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건강원표 포도즙이야 이게 딱 맥락이 이해가 되는 비터니스. 적절하게 포함된 비터니스. 캐릭터를 살려주는 그 쌉싸름함입니다.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쓴맛이 아니라 캐릭터를 살려줄 정도의 약간의 커피니스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쌉싸름함. 그런 것들이 건강원표 포도즙의 느낌으로 초입에 풍성하다가, 그러니까 이 시럽 같다라고 하는 조린 설탕 느낌이 캐러멜 톤의 단맛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초콜릿 쪽으로 옮겨가는, 초콜릿 톤으로 완성이 되는, 짜임새 좋으면서도 속도감 있게 느껴지는 단맛들, 플레이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면서도 좋은 구조감으로 느껴지는 향미 흐름이에요. 슬러핑 할 때마다 플로럴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오네요. 꽃의 느낌,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주시한 밸런스 잡힌 산미 톤도 그렇고요. 되게 복합적인 과일 노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신맛 위주로 표현되는 과일 노트가 아니라 단맛이 굉장히 좋은 열대 과일들, 구운 파인애플, 뭔가 과일도 뜨거운 불판에 구우면 당도 높은 과일들이 캐러멜라이징 되면서 생겨나는 그 찐득하고 더 농축된 단맛 있잖아요. 그러네. 그 흐름이 되게 빠르고 날렵하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쓰나미처럼 올라와요. 졸여진 캐러멜화 돼가고 있는 구운 과일의 느낌. 드라이 플라워 티 같은 여운이 후미에 확실히 자리 잡기 이전에 온통 초입부터 미들 노트를 동반해서 적절하게 화사합니다. 적절히 화사한 드라이 플라워 티의 느낌을 줘요. 좋네요. 오랜만에 진짜 괜찮은 내추럴 에티오피아를 만나네요. 올해 리뷰했던 에티오피아 내추럴들이 좀 약간 양극화가 심했죠. 프루티하거나 아니면 플로럴하거나 약간 양극화가 심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끌어가는 캐릭터가 어디 없나? 그거 어렵나? 내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올해는 좀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딱 그 찰나에 나오네요. 앞으로 이런 커피가 더 나오겠죠. 올해도 좋은 커피는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처음에 되게 부드럽고 캐러멜 톤, 초콜릿 톤, 단맛 위주로 풀려나가는 이 산미 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후반에 들어서는 점점 훨씬 더 산뜻하게 도드라져요. 근데 산뜻함과 향긋함이 동시에 도드라지는 것이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겠다. 제가 좋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 끌고 가는 지속성이라든지 토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트로피칼 주스 같은 후미로 방점을 찍어 놓는다는 거죠. 좋은 내추럴 커피의 전형적인 그냥 캐릭터인 것 같아요. 원더룸에서 셀렉하는 정말 좋은 내추럴 커피, 원더룸 스타일, 제 스타일의 내추럴 커피 좋은 거, 그 기준 말해봐. 그러면 딱 요거 여기까지 채워놓자. 제가 선택하는 제 스타일의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의 딱 기준. 자, 3번 온두라스 레갈로 데 디오스 파라이네마 오시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로마에서는 되게 초록초록, 이거 분명히 허브티 느낌이 강할 거야. 그 풀의 느낌이 강할 거야. 뭐 그게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예측되는 노트의, 그러니까 초입의 이미지가 온두라스 하면 떠오르는 그 그라시 노트, 초록초록한 그라시 노트를
먼저 띄어내고 그 다음에 뭔가 채워 넣으려고 할 거야.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초록초록한 그라시 노트가 풋내라든지 누군가한테는 좀 약간 풀비린내? 약간 좀 풀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 미완성된 것 같은 애매한 이 초입의 노트를 그동안 열심히 다른 걸 끌어와서 막 채워주는, 메꾸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사실은 이거라니까, 사실은 이거라니까 막 이렇게. 근데 얘는 좀 약간 달라요. 물론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억지로 뭔가 채우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톤의 단맛이나 산미 톤의 흐름이 아닙니다. 얘는 얘 나름으로 충분히 균형 잡혀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표현하는 정말 고급 우롱차의 캐릭터가 먼저 큼직하게 빠방 하고 나오고, 사탕수수나 비정제 설탕으로 만든 시럽, 거기에 우롱차에, 정말 좋은 우롱차에 비정제 설탕 시럽이 만약에 똑똑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놨어. 근데 거기서 뭔가 향긋함이 빠지면 섭하지 해서 청사과 느낌을 내기 위해서 청사과 시럽 느낌을 살짝, 청사과 시럽을 살짝 한 방울 한두 방울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진짜 그 고급 우롱차, 캐모마일 티. 우롱차 자체가 그 찻잎을 약간은 발효시켜서 만든 티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녹차의 구수한 단맛과 홍차 쪽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약간의 꾸덕한 발효된 과일 뉘앙스, 요거를 적절하게 담아서 과일 노트를 살짝 담은 녹차의 단맛,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우롱차의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뭔가 과일 노트를 조금 더 표현해주기 위해서 청사과 시럽을 살짝 넣은 거지. 아니면 그냥 캐모마일 티를 같이 블렌딩을 한 거야, 그 우롱차에. 그렇게 해서 우려냈다면 딱 이런 향미가 나올 것 같아요. 우롱차와 캐모마일 블렌드 티. 좋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더 적절하게 표현할 노트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딱 그거예요. 질감이 산미톤이 제법 또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날카롭다거나 쨍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바닐라 시럽이라든지 크리미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온두라스 산지 쪽 커피를 커핑하면서 종종 언급하는 게 약간은 아보카도? 연한 아보카도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버터리아, 프레쉬 버터, 무가염 버터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산미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얘는 그 버터리함이나 오일리함 혹은 크리미함, 이런 톤으로까지 가지 않는 정말 깔끔하게 선을 지키는 시러피한 단맛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매끄러워요. 이 시러피함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약간 그래서 바닐라인가? 아닌가? 루이보스 티인가? 막 이런 혼란을 주는 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매끄러워. 시럽처럼 매끄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이색적으로 뒤따라 붙는 레몬그라스 같은 향신료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레몬그라스, 진저 에일이라든지 사과 느낌과 생강 느낌, 그 레몬향, 시트러스향. 사실 레몬그라스라는 게 레몬향과 생강향이 동시에 저한테는 이제 그 감지가 되니까 항상 풀어줘요. 그냥 레몬 껍질 향과 생강의 향이 동시에 범벅되어 있는 게 레몬그라스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과와 생강 노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레몬그라스 느낌입니다. 레몬그라스 티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뭔가 크리미하고 버터리하고 오일리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럽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매끄러워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 겹 한 겹 입혀지는 질감이 크리미함으로 결국에는 얹어지네요. 되게 매끄럽습니다. 결국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 그냥 크리미하다. 요거 되게 크리미한데, 하나만 그냥 단서를 달자면 촉촉한 크리미합니다. 촉촉하고 크리미해요. 굉장히 매끄럽네요. 질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진짜 좋은 우롱차 딱 마시는 느낌. 자, 4번 샘플, 정기구독 추가 샘플 1번으로 가볼게요. 콜롬비아 라 에스트레아 에너로빅 내추럴 게이샤입니다. 요거 아로마에서 이미 되게 독특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맛은 어떨지. 이거 정말 무산소 발효 커피의 뭐 이런 펑키함이라든지 퍼멘티드한 플레이버 때문에 그 이미 벽을 딱 치고 안 좋아하시는,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깔끔한 캐릭터를 보여줘요. 클린한 캐릭터. 무산소 내추럴이라고 하기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플로럴하고요. 향긋하고. 좋습니다. 버블껌 같은 느낌이랄까? 히비스커스라든지 복숭아 홍차, 약간의 카카오 닙스 톤에서 연결되는 초코 시럽 같은, 초코 소스 아니야. 초코 소스는 너무 걸쭉하고 끈적해.
하지만 초코 시럽이라면 좀 다르지. 맞아. 얘의 깔끔하고 클린한 가볍게 통통 튀어오르는 이 향미 볼륨감이라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초콜릿티함이 일단 초코 시럽의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카카오 니스트 티에서 연결되는 초코 시럽의 플레이버. 그 와중에 온통 향긋하게 플로로라다라고 인지시켜주는 포도, 장미, 라벤더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만들어 놓은 코디얼 시럽 같은 그런 향긋함. 아까 언급했던 히비스커스, 복숭아 홍차 같은 티 같은 홍차 같은 플레이버. 이 독특한 시트러스 노트가 뭔가 발효됐다라는 느낌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묘하게 라임필 같은 새콤달콤한, 확실히 레몬필이나 라임필이 연상되는 새콤달콤함인데 라임필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오묘한 라임향, 오묘한 라임필 향. 아까 말씀드렸던 초코 시럽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던 가벼운 초콜릿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처음에 느껴졌던 화사함이나 플로럴함, 향긋함 이런 톤은 약간 첫사랑의 추억 같은 느낌으로 그냥 소중히 간직해 놓고 이 초콜릿 톤을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온통 관심은 초콜릿이야. 마무리는 초콜릿 노트로 피니쉬를 주고 싶은데 초코 시럽 같은 느낌으로는 성이 안 찬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감을 계속 버터리하게 초코 버터크림, 맞아요. 초코맛 버터크림 같은 느낌을 살짝 얹어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두툼하고, 그러네, 그 느낌을 얻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결국 초코맛 버터크림을 그 플레이버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무게감을 이렇게 펌프질하는, 얹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느끼하다거나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쳤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이미 충분히 화사하고 향긋하니 넌 요만큼만 있어도 돼. 대신에 얘가 이만큼의 두툼한 초콜릿 노트가 따라 붙으면 정말 밸런스가 잡힐 것 같아. 의도가 잘 표현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 향미 캐릭터가 피니쉬가 정말 좋아요. 정말 향긋한 초콜릿 먹은 느낌입니다. 카카오 닙스도 굉장히 고품질의 카카오 닙스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누군가한테 선물 받은 에콰도르산 카카오 닙스가 그런 굉장히 높은 등급의 카카오 닙스라 해서 먹어봤는데 와, 꽃향이 돌아요. 과일의 산미가 돌면서 은은한 꽃 느낌이 돌아. 향긋함이 딱 그 느낌이다. 그 에콰도르산 카카오 닙스를 카카오 버터로 만들고 초코 크림으로 만들었다면 이 향긋한 초코 크림의 느낌이 그걸로 만든 걸 거야. 딱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5년, 6년쯤이었을 거야.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네요. 그 카카오 닙스를 잊지 못하겠거든요. 에콰도르산 그 카카오 닙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마지막 코스타리카 푸엔테 산마르틴 허니 프로세스 게이샤로 가고 마무리하죠. 진짜 코스타리카 게이샤의 슴슴한 드라이 플라워 티 같은, 그러니까 평양냉면 같은 그 슴슴한 플로럴 노트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샘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사악한 게 흠이긴 하지만 뭔가 백차를 먹은 느낌이에요. 백차. 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백차, 제가 예전에 이제 차 전문점 이제 가서 와, 정말 거기서 먹은 백차가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떤 노트도 과하게 도드라지지 않는 그 백차의 느낌이 어땠냐면 어떤 플레이버도 산미톤, 단맛, 플로럴한 여러 가지 노트가 뭐 하나 튀지 않고 입을 정갈하게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깔끔한,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야 돼. 피니쉬가 깔끔하네요. 이렇게 뭔가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마무리할 때 쓰는 멘트 그런 요소인데도 이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계속 유지가 돼. 입안에 잔잔하게. 이 슴슴한 단맛이 계속 돌아. 그리고 또 한 모금 먹어보고 싶게 만들고 또 한 모금 먹어보고 싶게 만들고. 근데 도대체 얘가 무슨 매력이 있길래 계속 이게 땡길까? 이 슴슴한 단맛이 왜 땡길까?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슴슴한 메밀의 맛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평양냉면을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또 않은 편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타리카 산지의 게이샤들은 이런 게 매력일까? 백차의 매력을 알아버린 이상 매력적이네요.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 식전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그 슴슴한 제스민 녹차, 제스민 티, 딱 그거를 이렇게 마신 느낌입니다.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도는 녹차의 구수한 단맛. 뭐라고 더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허접하거나 막 뭔가 모양새가 빠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서비스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캐릭터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
직관적이고 또렷한 심심함이야. 또렷한 자기 주장 확실한데 얘가 뭐랄까 그냥 심심한 애야. 그냥 아주 독특하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 수도 없는데 표정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와 얘가 진짜 자기 소신 확실하구나, 자기 주장 확실하구나 느껴지는 딱 그런 캐릭터예요. 좋네요. 제스민 녹차, 캐모마일티. 여기서도 역시나 약간의 반복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커피에서만큼은 뭐든지 다 심심해. 백차의 단맛, 하지만 매우 길게 지속되는 여운. 엄청 시러피하고 클린하고 부드럽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 이 끝에 슴슴한가? 단맛 도나? 싶었는데 삼키고 나면 되게 향긋한 또 귤피차 먹은 느낌이에요. 뭔가 그동안 까먹었던 귤 중에 가장 향긋한 게 뭐지? 라고 고민해보면 떠오르는 딱 그거. 누구나 다를 테니까요. 그 귤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떠올려보세요. 이따만한 레드향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고 쫙 쪼갰더니 그 귤 껍질이 갈라지면서 쫙 터져 올라오는 그 시트러스한 아로마. 이거 귤 껍질 빡빡 씻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귤피차 끓여 내리면 엄청 향긋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귤이 있다면 지금 딱 그 노트예요. 그 노트. 입안에 남아있는 이 향긋한 귤 껍질의 플레이버. 근데 그게 또 과하지 않단 말이죠. 뭔가 감칠맛 나고 담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심심한 배즙 같은 단맛. 이 진짜 정체를 모르겠어. 배즙 같은 단맛. 사과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빨갛게 잘 익은 사과, 단맛 위주로 도는 사과에서 사과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받는, 야 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약간 등 떠밀려 나오는 배즙, 수줍은 배즙의 단맛. 그러니까 얘가 사실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등 떠밀려 나온 느낌이야. 근데 또 그게 나쁘진 않단 말이죠. 등 떠밀려 나왔는데 제 할 일을 정말 잘해. 또 적절해. 네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려. 이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여러 그 꽃이 모여있는 야생화 꿀을 매우 심심하게 희석시켜 놓은 꿀물, 꿀차. 딱 그런 뉘앙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7월 3주차 원더룸 위클리 커핑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 4주차 샘플은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오랜만에 예멘 커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다면 예멘 커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주차 리뷰는 이제 새롭게 바뀐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갑자기 라이브로 다루던 커피 리뷰가 이제 녹화 영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아쉬워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더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라이브를 찾아뵙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원더룸 위클리 커핑 7월 3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